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히어로 영화와 디즈니 실사 영화, 겨울왕국 등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빌런들에게 대항하는 수많은 인물 중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마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마블, 디즈니, DC, 엑스맨 통틀어 과연 어떤 마법사가 최고의 순위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의 정예 부대, 블랙오더 최강자, 에보니모입니다. MCU에서는 꽤 높은 순위였으나 통합 순위에서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강력한 염동력을 이용해 어벤져스 탑 전투력을 지닌 스트레인지와 아이언맨, 웡, 스파이더맨까지 모두 제압했으며 엔드게임에서는 피임 입자까지 복제하는 엄청난 브레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일 수 없으며 능력의 스케일과 위력 역시 앞으로 소개할 인물들에 비하면 다소 한정적인 것이 흠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최고의 마녀 인첸트리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동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순식간에 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체 스펙이나 근접전도 매우 강력하며 엘 디아블로 정도를 제외한다면 수어사이드 멤버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무기를 떨어뜨릴 정도의 염동력도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능력들은 의지력만 있으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DC 유니버스의 공식 프린세스이자 아쿠아맨 흥행의 1등 공식 메라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물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심해 바닷물의 수압을 생각해 본다면 메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체 스펙을 지닌 아쿠아맨과 옴조차 메라의 염동력에 휩쓸렸으며 바다의 괴물 트렌치를 상대로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체의 수분까지 컨트롤하는 모습은 살짝 소름 끼치기까지 했는데요. 육지에서도 강력한 근접전으로 적들을 상대하는가 하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알코올을 조종하여 적을 해치워 버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이어지는 아쿠아맨 2에서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케일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의 아버지이자 바다의 지배자인 트라이튼입니다. 트라이튼이 소유하고 있는 삼지창을 이용해 엄청난 번개를 내리꽂을 수 있으며 바다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의 소유자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트라이튼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타노스의 여친으로 보이는 보라돌이 우슬라가 트라이튼의 삼지창을 이용해 바다의 균형을 맞출 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7자매나 낳은 것을 보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또한 에리얼의 하반신을 인간의 다리로 바꾸는 현실 조작까지 가능한 점을 볼 때 상당히 뛰어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화려한 드레스를 선물해준 요정 할머니입니다. 지팡이만 까딱하는 정도로 순식간에 외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아주 간단하게 리타이어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데렐라 3에서는 지팡이를 훔친 트리메이 부인이 시간을 되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타임스톤도 보여주지 못했던 역사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요정 할머니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 어렵지 않게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트라이튼 왕처럼 지팡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가까운 지점으로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엑스맨 최강자 매그니토입니다. 엑스맨이 등장했던 초창기 시절부터 엄청난 강자였으며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눈에 띄게 성장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웬만한 다리 하나 정도는 가뿐히 들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력이 각성된 후에는 지구의 자기장까지 컨트롤하면서 행성 하나 정도는 파괴할 정도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으로 방어막을 생성하여 적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고차원적인 인물을 제외한다면 물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거의 끝판왕급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 조작 능력의 끝판왕 포나 플로라 메리웨더입니다. 축복 마법의 대가이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외모와 가창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성안의 모든 사람들을 잠재울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한 저주를 할지라도 축복을 내려 약화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을 죽이지는 못할지언정 돌이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리타이어 시킬 수 있습니다. 필립에게 선물해준 칼과 방패가 적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축복 위주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죽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크 디멘션의 추종자 캐실리우스입니다.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출중한 편이지만 다크 디멘션의 힘을 받아들이면서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스트레인지가 생성한 미러 디멘션을 본인의 마음대로 컨트롤하는가 하면 공간 파편을 이용해 에인션트 원을 살해하고 타임스톤 마법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거리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인물들에게 여지없이 당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엄청나게 급부상한 완다입니다. 장시간 파장의 노출을 통해 마인드 스톤을 파괴하는가 하면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까지 들어 올리면서 페이즈 3 최종 보스를 혼자서 가지고 노는 끝판왕 수준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가로로 만들어버리거나 MCU 최고의 금속인 우르까지 파괴해버릴 정도였는데요. 다만 특정 대상 한 명을 상대로 딜을 넣는 쪽은 완다가 훨씬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음에 소개할 인물이 엄청난 광역기를 보유함과 동시에 거의 최종 진화 단계로 각성했기 때문에 아쉽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영실상부 디즈니 프린세스 최고의 전투력과 미모를 자랑하는 엘사입니다. 지역 하나를 통째로 혹한기에 빠뜨릴 정도로 엄청난 강자이며 청약 통장이 없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에서는 물의 정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미친 이동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다른 정령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불과 바람, 대지의 능력까지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정령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속성 공격 끝판왕을 자랑하기 때문에 엘사의 잠재력은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자연인이 되었으며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산신령으로 거듭났는데요. 스트레인지보다 더욱 완벽하게 물을 막아냄으로써 인간 방파제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머리를 풀어내리면서 역대급 미모를 과시했는데요. 앞으로 더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워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MCU 세계관의 최고 마법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아가모토의 눈을 다룰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로서 시간 조작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가 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또한 엄청난데요.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혼자서 방어할 수 있으며 타노스 역시 소울스톤이 없었다면 스트레인지의 공격을 절대 간파할 수 없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인간 방파제 1호로 이름을 올릴 뻔했으나 엘사가 등장하면서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스승이자 혼자서 수백 년간 지구를 지켜낸 에인션트 원입니다. 타임스톤의 전 주인이었으며 근접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가 하면 미래 예시, 유체 이탈, 현실 조작 등 그야말로 완벽하게 스트레인지의 상위 호환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여 장차 최고의 마법사가 될 스트레인지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는 다소 비중이 적었지만 그녀의 업적만큼은 엄청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계 마법사의 끝판왕 아포칼립스입니다. 타인의 육신에 정신을 옮기는 것으로 능력을 강화시키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엘사와 마찬가지로 청약이 없어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염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매그니토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의 능력을 각성시켜 주는가 하면 엑스맨 최강자들의 공격을 모두 버텨내는 미친 반응 속도와 방어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상대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3명을 제외한다면 아포칼립스에게 대항할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지만 죽음, 사랑, 소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니로 각성한 자파가 행성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정복, 우주 폭발처럼 엄청난 소원까지 이룰 수 있으며 인피니티 스톤조차 감히 지니에게 대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램프의 요정이 된 자파 역시 동일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코브라로 변신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소원에서 100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영실상부 현존 최고의 절대 강자 진 그레이입니다. 피닉스와 한 몸이 된 순간부터 그녀의 능력은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의 적들을 닥치는 대로 갈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맨 최강자들도 해치우지 못한 아포칼립스를 단번에 해치웠으며 페이즈 3 최종 보스인 타노스조차 진 그레이 앞에서는 건틀렛이 있다 하더라도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피닉스로 각성하기 전에도 최고 수준의 염동력 능력자였으며 찰스의 텔레파시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거대한 댐의 물을 막으면서 인간 방파제 원조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피닉스의 직계 후손이 등장하면서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디즈니와 히어로 세계관의 끝판왕 말레피센트입니다. 지옥의 화신이자 사악한 요정으로서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죽음의 저주와 강력한 번개 및 염동력으로 무장한 절대 강자입니다. 원작의 강력함은 실사 영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1편에서는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편에서는 피닉스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진 그레이가 닥치는 대로 갈아버리든 타노스가 닥치는 대로 핑거 스냅을 날리든 얼마든지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며 사악한 어둠의 힘과 절대적인 백마법이 함께 조화된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즈니 공식 채널에 올라온 흑푼젤리입니다.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영화 버전과는 달리 죽음의 노래를 불러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본편이 아닌 TV 시리즈에 등장한 능력인데요. 과연 이 능력이 라푼젤 본편에서도 등장하게 될까요? 그 외에도 백설공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인해 고질라, 킹 기도라 같은 괴소들을 부린다면 웬만한 왕국 하나 정도는 지금까지 마블, 디즈니, DC, 엑스맨 세계에 존재하는 최강 마법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마법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법사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